국립암센터 영한 의사들의 수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암센터 유방암센터의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외과의사 이은경입니다. 저는 영상의학과 최보화입니다. 저는 핵약과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네, 영상의학과랑 해외의학과가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영상의학과에서는 유방 질환에 대하여 유방 촬영, 유방 초음파 등의 여러 영상 수단을 통해서 검사하고 필요하다면 조직 검사까지 하고 있는 과입니다. 핵약과에서는 방사선 의약품을 사용을 해서 이제 암의 펑셔널한 이제 기능적인 상태를 진단을 하는 과입니다. 저희가 오늘 유방암이나 유방 질환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대부분 이제 환자분이나 일반 분들도 유방 검진을 많이 하러 오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저희가 조금 키워드를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키워드가 숨겨진 질문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제 검진에 관해서 네. 뽑아볼까요? 어떤 질문이 나올지 두근두근합니다. 네. 노란색. 네, 노란색. 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파요. 나왔습니다. 네, 아파요가 나왔습니다. 네. 유방의 기본 검진은 뭘까요? 네, 바로 유방 촬영이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만 4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유방 촬영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방 촬영술을 아마 해보신 분이 많으실 건데, 이렇게 꽉 눌러서 압박해서 찍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많이 아파하셔서 그 검진을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죠. 네. 그죠. 너무 아픈 것 같아요. 너무 아프기도 하고, 실제로 검진을 하시고 나서 전체 멍이 들고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외래로 왔을 때. 네네. 네. 그래서 대부분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유방 검진 중에서 유방 촬영술인 것 같아요. 네. 그러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유방 촬영술 하지 않고 초음파만 하면 안 되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안타깝게도 유방 초음파에서 찾을 수 없는 미세석회화라고 하는 되게 조기 유방암에서 보이는 병변들이 있는데 그 병변들은 유방 초음파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유방 촬영을 해야지 그 하얀 점으로 보이는 미세석회화를 찾아서 저희가 빨리 진단 및 치료를 할 수 있죠. 유방 압박을 할 때 너무 아프게 한다고 환자분들이 좀 많이 불평을 하시는데요. 제가 그와 관련해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은 잘 찍힌 유방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잘 찍히지 않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유방을 압박을 잘 했을 때 사진이 더 선명하고 병변들이 잘 보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지금 이 사진은 정상 유방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꽉 압박을 하지 않은 경우는 유방 조직이 되게 흐리게 보이면서 저희가 정확한 진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많이 아프시겠지만 그 잠깐의 압박을 잘 참아주신다면 저희가 잘 검사를 진행하여 잘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파야 오히려 잘 된 검사. 네. 많이 하신. 그런가요? 네네. 아파야 검사가 잘 된 겁니다. 네. 근데 각자 또 방사선사님, 네. 그죠? 네. 스킬에 따라서 어떤 분은 되게 아프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되게 엄청 편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 좀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환자분의 가슴의 좀 크기에 따라서도 좀 다른데, 좀 많이 가슴이 크시거나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좀 당기기가 쉽고 충분한 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좀 가슴이 작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더 세게 당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더 압박을 하는 경우 심한 통증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검진 하나 더 추가로. 이번에 하얀색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가 진단입니다. 네. 자가 검진, 자가 진단. 환자분들이나 그냥 일반적인 생활하시고 계신 분들도 아마 많이 궁금하실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저희도 이제 외래에 오시면 환자분들께 자가검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맨날 가서 직접 검진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는 방법은 또 인터넷에 많이 찾아볼 수도 있고 확인이 되는데 실제로 알기만 하지 잘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생각보다. 네, 그리고 저희도 매달 검진을 하라고 하지만 또 외래 와서 여쭤보면 그냥 외래에서 검사할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다음으로 넘어가긴 하거든요. 그러면 자가 검진하는 방법은 혹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없으신가요? 제가 말할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폐경이 되기 전과 후로 조금 나누긴 하는데, 폐경 전 여성분들은 이제 생리 끝나고 한 이틀에서 7일 그 정도 사이가 가장 유방이 조금은 말랑말랑할 때라서 그때 조금 적극적으로 검진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검진하는 방법은 처음에 딱 앉거나 이제 거울을 보는 상태에서 똑바로 정면을 보신 상태에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가슴이 비대칭인지 아니면 그 함몰이 되거나 아니면 유독 조금 부어 보인다거나, 예, 유방이 다 같은 크기는 아니잖아요. 항상 다 짝짝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유독 이전이랑 다르게 좀 달라 보이면 한번 조금 자세하게 검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촉진을 하는 거죠. 촉진을 하는데 앉아서 하셔도 되고 이제 누운 상태에서 하셔도 되고 두 가지 다 하셔도 되거든요. 촉진의 목적은 골고루 고루고루 다 만져보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만지면 저도 뭐 있어 보여요. 이렇게 지금 만지면 꼬집듯이 있으면 다 네. 머물이 만져지기 때문에 이렇게는 말씀은 안 드리고, 저희가 손바닥 세 손가락 끝을 이렇게 골고루 만지면서 겨드랑이나 이제 안쪽에서 밖으로 만지셔도 되고 아니면 방사형으로 이렇게 만지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만지면서 목까지 만져주시는 것도 좋아요. 네. 네, 목까지 만져주시는 것도 좋고, 만약에 이게 내가 너무 번거롭다 그러면 샤워하시면서 그냥 가볍게 비누칠한 상태에서도 부드러우니까 다 만지셔도 문제는 없으시거든요. 이전이랑 다르게 좀 딱딱하게 고정되어 있는 멍울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만져진다. 그러면 꼭 방문하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 이제 폐경 후의 여성은 이제 날짜를 하루 지정을 해서 매달 그 비슷한 날에 한 번씩 검진해 보시면 혹시 이제 자그마한 알갱이가 갑자기 커지는지 그런 걸 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검진이 제일 중요하죠. 뭐 어쨌든. 네, 그죠? 중요하죠. 네. 네. 아닐까요? 검진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만져서 오시는 분들은 사이즈가 어느 정도 좀 있으신 편이에요. 그래서 네. 대부분 엄청 조기에 발견하신 분들은 검진을 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검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불편하지만 유방 촬영술은 꼭 하시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해보고요. 다음은 증상으로 좀 넘어갈까요? 네. 이렇게 멍울이 나왔습니다. 멍울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의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 멍울이라고 하면 무조건 뭐 아픈 멍울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통증이 없는 멍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유방암은 조금 어떤 경향일까요? 통증이 없다? 없다에 가까운. 네. 그죠. 네. 네. 생리주기에 따라서 많이 변한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실제로 이제 외래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멍울이 잡혀서 오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즈가 조금은 있으신 편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무통성 이제 멍울로 많이 오시거든요. 많이 오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사이즈가 큰데 아프지 않아서 그냥 이거 좀 병원 찾기는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점점 커지는 것 같아서 한번 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멍울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긴 하지만, 유방암은 조금 더 통증 없는 멍울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또 젊으신 분들은 이제 멍울이 만져지는 경우가 섬유선정이 되게 많이 만져지잖아요. 이게 네, 좀 딱딱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죠? 그건 또 구분을 잘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유방 초음파를 보면 유방암의 경우에는 되게 불규칙한 모양을 보이면서 정말 그냥 초음파로 봤을 때도 되게 험악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섬유선중과 같은 양성 종괴의 경우에는 이렇게 달걀 모양의 동그란 모양의 예쁜 모양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모양의 차이를 통해서 유방 초음파를 통해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암의 경우에는 이렇게 뭐 고정돼 있다는 느낌이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만약에 만져지는 혹이 있는데 약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약간 흔들리는 모양의 혹이 있다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초음파를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실제 진료 현장에서 만약에 그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은데 실제로 나중에 이제 검사를 통해서 암이 진단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연장선인 것 같은데, 네네. 조금 치밀 유방인 자체는 유방 조직이 되게 딱딱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구분하기도 힘들잖아요. 초음파로 구분하기도 좀 힘들잖아요. 네네. 봤을 때는. 네네.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딱 단일 종괴면 잘 움직여요. 주변에 영향을. 특히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조직 자체가 지방으로 많이 변화가 되니까 네네. 이게 이제 유방 암의 혹이더라도 잘 흔들릴 수 있는 거죠. 네. 그죠?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이 만약에 만져지는 혹이 있는데 잘 흔들리면 만져지는 경우가 있다. 그럼 무조건 병원에 모시고 가시도록. 네. 예. 가끔은 아프지 않아서 정말 늦게 진단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궁금한 거 하나 더 뽑아볼까요? 네. 다 그러면 뽑아볼까요? 증상 다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파제트병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파제트병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멍울 말고도 이제 유방 피부가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파제트병이란 유두의 이제 병변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습진 형태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아토피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유륜 주변에 습진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시긴 하시는데 이제 아토피는 아토피 그 유두 습진인 거에 반해 이제 파제트병은 유방암의 한 종류긴 하죠. 또 한 가지 이제 파제트병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의외로 이제 그 뒤쪽으로 종괴가 같이 있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파제트병이 아닐까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암 종류이기 때문에 모양이 조금 변해요. 그래서 유두 모양이 뭐 흐트러진다던가 이제 습진처럼 생각을 했는데 계속 나았다 반복하기를 반복을 한다. 그리고 점점 병변 자체가 심해진다 그러면 꼭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 의료진을 만나 뵙고 검진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수술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파제트 진단받으면 수술을 하게 되긴 하는데 이제 전절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주변 부분만 이제 딱 안에 도려낸다고 해야 되나? 중심 부분만 수술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의 방법도 있긴 하고 기본적으로 다른 침연성 유방암이나 상피내암 이런 걸 같이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꼭 검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눈으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혹시 유두의 색깔이 바뀌거나 하는 것도 있나요? 붉으스름한 핑크 색깔인데 네. 예, 그런 색깔이 변하는 것도 그런 파제트를 시사하는 신호일 수도 있을까요?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니, 농담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으면 이제 뭐 흔히 나았다 괜찮아졌다가 심해졌다가 계속 반복을 하면 색깔도 변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모양 자체가 다 변하기 때문에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흔히 이제 습진 형태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분은 이제 유두 모양 자체도 지금 다 소실된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속옷을 입었는데 계속 이제 습진 때문에 이제 속옷 자체에 피가 묻는다. 그리고 뭐 피부과에 갔는데 조금은 뭐 의심해 보인다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피부를 조직 검사를 해요. 조직 검사를 해서 이제 파제트병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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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이해한 네. 그러면 다음 저희가 원인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원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뭐 원인을 하나 더 알아볼까요? 네. 음식이 나왔거든요. 음식이 나왔는데. 네. 저도 궁금한데요.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궁금하거나 정말 뭐 나는 이게 정말 궁금한데 좀 전화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답글을 달아주시면 최대한 이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립암센터 유튜브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Way back a year ago